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빠지면서 저 PBR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점, 그 안에서 우리는 은행주에 대한 분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장 마감 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됩니다. 우리 국내장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현 시점 시장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궁금증 커지는데 시장이 뭐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았다가 계속해서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서 분명히 물려있는 투자자들 많을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이 맞을지 실적 기대주로 갈아타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를 텐데 상황 보시면 지금 그럼 왜 장이 이렇게 출렁이냐가 중요한 거죠. 네. 기업들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뷰도 달라진 건 없고 1분기 실적도 정해진 거고 2분기 가이던스도 거의 다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외부 변수만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4월 달에 그러면 지금 뭐 기관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을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근데 사실 하락장일 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보다 저게 낫겠지 하고 쫓아가면 거기서 또 물리고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데가 올라가서 쫓아가면 또 물리고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달은 그런 장이었는데 또 한 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은행주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제가 어제 뭐 다른 방송인지 매경인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예. 매경이시겠죠? 예, 그러겠죠. 네. 야, 매경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라 그랬냐면 어제 종가 부르면 사도 괜찮다. 그러면 오늘 올라오면 팔아라. 팔아라. 단기 대응해라. 오히려 단기 대응이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현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고 지금 100% 주식 갖고 있는데 뭐 어떤 거 손절하고 어떤 거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포트 변화 주지 말고 예, 일단은 차라리 그냥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올 거 올라올 때 수익이 날 때 정리하셔도 충분히 된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방송 보면 올라가는 종목만 나오죠. 그렇죠.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빠진 종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2차전지 올라오니까 오늘 2차전지가 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기존 포트를 유지하시고 거기에 너무 이상한 잡주만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적 관련 종목으로 해서 지금 실적 발표 이제 관련주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단기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의 뭐 손절을 굳이 하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럼 단기 대응을 뭐 실적 발표 전까지 가져가자 이건가요? 그렇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지금 왜 그럼 은행주가 올라왔고 왜 2차 전지가 올라왔는지 생각해 보면 주도주인 반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 또 어제 반등이 또 나왔죠. 그렇죠. 마이크론테크도 올랐고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외부 변수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던 게 일시적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예. 반도체만 올라가고 다른 건 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면 본인들이 쫓아가시다가 지칩니다. 그냥 차라리 조금 느긋하게 오늘은 은행주가 올라가는구나. 뭐 자기가 안 들고 있었으면 흐름을 보시고 예. 이 흐름에 내가 한번 요만큼은 사볼 수 있어라고 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100%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왔다 갔다 해봐야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보면 계좌가 시장 대비 뭐 2배 이상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포트의 변화를 지금 막 급하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네, 주신 맞습니다. 거고 예, 예. 일단은 그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장 반도체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밸류업 쪽으로 다시 바람이 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과 연관성이 깊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이럴 때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좀 전에 이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그 어떤 하나의 뉴스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축돼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뭐 전일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뭐 그러니까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불가세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거래소가 기업 가치 가이드라인을 이제 뭐 내용을 이제 5월 중에 이제 공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갖고 있는 PBR이나 그다음에 ROE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비재무지표인 지배 구조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이게 입법 사항들이 많습니다. 입법 사항들이 많고 특히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 지금 뭐 적자가 상당히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부자 감세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 쪽으로 이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심 있게 좀 적용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국내 증시를 지금보다 한 단계 부양을 해야 그러니까 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서 어떻게 이제 협의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시장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정책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아마 그 이슈가 조금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지나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밸류업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금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밸류업 물론 이제 어저께 뭐 반도체가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부양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어쨌든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저 PBR 주인데요. 실적 발표 앞두고 은행주들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늘은 어느 기업들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어저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지주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한지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KB에 비해서 이제 홍콩 ELS 일단은 조금 요즘에 한마 조금은 얘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관련된 손실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PBR에 대한 수혜는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쟁 회사인 KB금융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PBR이나 그다음에 PER이 전부 좀 낮은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올해에도 꾸준히 은행 관련된 부분은 이익 부분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자사주 소각이 있거나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한지주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보는 거 괜찮다라는 관점까지 코멘트 덧붙여 주셨는데 자 그럼 이 대표님 아까 은행주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매력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만큼 그럼 현 시점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센 거를 사셔야 됩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KB금융. 예. KB금융이 가장 높이 올랐다가 예.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변동성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오히려 어제 한 9% 올랐는데 뭐 신한지주랑 수급은 거의 비슷하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78,600원이 이제 3월달 고점이었는데 이제 배당락 이후에 쭉 빠져서 6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예. 어제 종가가 69,500원이니까 여전히 한 7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대까지 이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구간을 오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로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내기라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건지를 결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뭐 아까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항들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 당분간 뭐 안 좋을 이유가 없죠. 뭐 금리도 별로 빨리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대출도 빨리 줄 것 같지 않고 이자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뭐 거의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하고 있는 뭐 회사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은 조금 더 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좀 끌고 가셔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짧게 보실 분들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센 종목이라고 KB금융 말씀 주셨고 중장기, 단기 다 괜찮겠습니다. 단기로는 3%, 5% 이렇게 수익 챙겨보시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저희 체크리스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2차 전지, 이제 시각이 좀 바뀔 때일까라고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이 대표님, 2차 전지 드디어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이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제 보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바닥에 워낙 또 바닥에 있었고 이럴 때 추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시려면 주봉을 펼쳐 보셔야 되고요. 일봉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1분기보단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1분기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고 2차 전지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좋아지지 않겠어? 적자로 전환했던 기업들이 흑자로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돈이 안 남아서 지금 이거를 문을 닫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랑 똑같죠. 그러니까 반도체 안 팔리면 감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도 채굴을 해봐야 마진이 안 나오니까 자꾸 줄인 겁니다. 사실 수요가 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없어서 서로 막 먼저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다가 이제 서로 안 사니까 가격이 쭉 내려왔는데 그게 올해 한 6% 정도 리튬이 반등을 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이제 조금 좋아진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저는 여전히 제 뷰는 여름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주가는 한 여름쯤에 사시면 당겨주신 것 같아요. 하반기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더울 때 사셔야 된다. 더울 때 사라. 네. 덥더라고요 요즘.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시니까 네. 예, 낮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침에 들으시면 아직 좀 멀었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반도체 한참 안 좋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샀던 것처럼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사셨다가 괜히 또 손절하고 이러실까 봐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모아가는 단계고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반등 구간에서 치고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 여름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추락하고 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그런데 여전히 개인들은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정책이다. 아니다. 이거 끝물이다라는 엇갈리는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전기차 판매는 아마 계속 증가할 겁니다. 과연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얼마큼 성장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내일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장이 끝나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 1분기 실적은 지금 뭐 판매가 부진하고 있고 가격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전일장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로 140달러를 이제 깨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2분기 이후도 지금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모델 3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뭐 미국에서도 2,000달러 했고요. 중국에서는 14,000위엔, 그다음에 독일에서 2,000유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가격도 인하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소재 관련돼서 뭐 조금 전에 이 대표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단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생산지인 남미에서 생산이 일단은 지금은 계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생산량이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대러시아 그 제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더불어 이제 미국 대선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당선하게 되면 임기 첫날 뭐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최근에 지금 양당 후보들의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들긴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대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전기차 보급이 빨리 증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오판일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지금 전기차의 공급을 이게 보급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뭐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기차의 판매가 호전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동일하신 그 의견들 좀 주셨고요. 오늘 아쉽지만 우리 체크리스트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나중에 좀 길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